안녕하세요. 내부민의과 정도경입니다. 네. 당뇨병 환자분으로 이제 그 내부민의과 외래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제 당뇨병 환자분의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라고 듣고 식이요법 조절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같이 이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30대 성인에서 7명 중에 1명은 당뇨병이라 그래서 당뇨병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이제 연령이 고령이시면은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 통증은 조금 있어 그렇게 아시다시피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그 당뇨병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성분, 여성분 모두 당뇨병의 그 유병률이 더 증가한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인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 환자분이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혈당은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보시면요. 당화혈색소라고 병원에 오시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실 텐데요. 당뇨병이 잘 관리되고 있는 분은 그렇게 더 많지가 않아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4분 중에 1분만이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은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데 혈당을 잘 조절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떻게 혈당을 잘 관리하면 되는지 그리고 당뇨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그 이름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당뇨병.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건강검진했는데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그렇다고 해서 다 당뇨병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몸이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이제 적절하게 잘 이용하지 못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게 말성화되는 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그 말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포도당은 우리 몸은 이제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슐린은 우리 몸이 이제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인슐린이 어디에서 분비되냐? 궁금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분비되냐? 그러면요. 우리 몸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간이 있고 왼쪽에 보면 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뒤쪽에 이제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고마운 입구를 해서 그 포도당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왜 생기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당뇨병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인슐린이 잘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나는 그 유전적인 성향도 있어서 이제 가족력이 중요한 이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나는 가족 중에 당뇨병도 없고 내 형제분 중에도 당뇨병 없는데 나만 당뇨병 있어 그러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비만이라든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연령이라든지 식사, 감염이라든지 수술 같은 다른 원인도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당뇨병에 대해서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혹은 나의 가족이 당뇨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그 진단하는 것을 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내가 혈당이 없다. 내가 고혈당이 아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 경우에 이제 당뇨병이 아니라고 하면요. 정상 혈당의 기준은
아무 8시간 동안 이제 공복을 한 상태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공복 혈당 포도당이 2자릿수까지가 정상입니다. 뭐 99, 88 그럴 때 그 정상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거는 그 최근에는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서 잘 시행하지 않는데 75g 이제 포도당을 먹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2시간 후 혈당이 이제 140 이상인 경우에도 140 미만인 경우에 정상이고 140 이상인 경우에는 혈당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진단은 한 번 혈당을 잰 게 내가 뭐 밥을 먹고 혈당 270이었다. 한 번만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선은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그 다음에 75g에 해당하는 포도당물을 먹고 2시간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 이상일 때, 그리고 무작위 혈당이 언제든지 뭐 밥 먹고 측정하든지 공복에 측정하든지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그런데 이때는 그 당뇨병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 당뇨, 다음, 다식, 체중 감소, 피로감과 같은 당뇨병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면서 혈당이 무작위 혈당 20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고요. 혹은 이 당화혈 색소,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하신 우리가 6%다, 7%다 그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화혈 색소가 6%, 6.5%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번만에 진단을 하진 않고 이제 공복 혈당이라든지 당화혈 색소는 다른 날 다시 검사를 해서 그 다른 날 다시 검사를 해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때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크게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길 수가 있고 병형도 여러 가지인데요. 꼭 1항 당뇨병, 2항 당뇨병을 나뉘지는 않긴 하는데 내가 뭐 1항 당뇨병이라고 해서 꼭 심한 건 아니고 2항 당뇨병이라고 해서 뭐 괜찮은 당뇨병은 아닌데요. 크게 두 가지로 1항 당뇨병은 환자분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때 1항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때는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2항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가 되긴 하는데 인슐린이 잘 일을 하지 않아요. 잘 작용을 하지 않는데 2항 당뇨병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신기능 감소가 없다거나 그 간 기능 감소가 없는 한은 경구혈당 강화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2항 당뇨병도 나는 처음에 2항 당뇨병이었는데 나중에는 1항 당뇨병이라고 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처음에는 이제 2항 당뇨병도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데 인슐린 잘 일을 하지 않아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인슐린이 우리 몸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려고 인슐린을 계속 많이 분비하다 보면 췌장이 지쳐버려서 나중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2항 당뇨병도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제 1형과 2형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셨는데요. 혈당은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되는지 보면요. 당뇨병 선별 검사는 40대 이상이거나 당뇨병 위험 요인을 가진 분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그 성인에서 매년 시행하도록 공고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내가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떻게 알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비만이 있다거나 이제 가족력이 있다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요. 임신성 당뇨병이 있다거나 이제 뭐 당뇨병 전 단계 공복 혈당이 이제 뭐 2자릿수 이상이긴 하지만 126 미만일 때 그렇게 공복혈당 장애가 있거나 고혈압도 당뇨병 위험 요인이 있어서 나는 고혈압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벼랑간 병원에 왔더니 당뇨병이라고 하더라. 그런 분도 많은데요. 고혈압도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만 가지고 계신 분도 매년 혈당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다른 경우에도 당뇨병이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에는 30세 이상일 때 매년 혈당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 보면요. 무증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왔다거나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제 혈당이 높다고 당뇨병이라고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무증상이 가장 많지만 이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면요. 이제 소변을 많이 보십니다. 혈당이 높아져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게 되면 포도당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물도 같이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시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시니까 우리 몸은 이제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섭취한 음식물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않고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환자분은 이제 자꾸 허기져서 많이 드시게 됩니다. 당뇨, 다음, 다식 이런 것들이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당뇨병이 없다 하더라도 꼭 혈당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 감소도 특징적인 이제 고혈당이라는 증상인데요. 포도당 이용이 안 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오히려 체중은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내가 1년 만에 체중이 15kg 줄었어 그러시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그렇게 혈당을 측정해 보면 높은 경우가 많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밥을 많이 먹어도 자꾸 피곤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 우리 몸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잘 이용하지 못해서 피곤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로감이 있을 때에도 피로감이 있고 체중 감소가 있을 때에도 꼭 혈당 측정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당뇨병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은 이런 이제 다음 당뇨 다시와 같은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면요. 당뇨병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머리에서부터 뭐 뇌경색도 당뇨병이 이제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시력 저하라든지 당뇨병으로 인해 실명이 된다. 그렇게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건데요. 그리고 심근경색의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저하돼서 투석받는 분이 많은 분이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받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발궤양이 생기고 발가락이라든지 궤양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당뇨병은 합병증이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합병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급성 합병증이 있고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은 혈당을 잘 관리하시다 보면은 혈당이 오히려 너무 낮아서 내가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없고 이제 머리가 아팠는데 설탕을 먹었더니 좋아졌어. 그런 경우는 저혈당이거든요. 그런 저혈당과 같은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오히려 이제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의식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고혈당에서 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만성합병증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심혈관계 질환인 눈, 콩팥, 신경병, 조부병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조절하다 보면은 우리 몸이 필요한 당보다 오히려 혈액 속에 당이 모자라서 그 저혈당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70mg/dl 이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저혈당이 왜 생기는지 살펴보면 이제 약을 드셨는데 아침에 내가 병원에 오느라고 약은 먹고 밥은 안 먹고 왔어. 그런 경우에 역시 병원에 오시면 혈당이 60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거르거나 오늘 나는 밥맛이 너무 없어서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되는데 이제 반 공기 드셨거나 지금 다른 염증이 있어서 식사를 못 하실 경우에는 똑같은 약을 드셔도 저혈당이 옵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저혈당이 오는데요. 오늘 이제 산을 2시간 정도 탔어. 그런 경우에는 혈당이 평소보다 더 떨어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을 아침에 워낙에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인데 한 번 드셨는데 내가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셔서 약을 2번 드셨을 경우에도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을 잘 알아두셔야지 내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저혈당이구나 해서 대처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떨리거나 식은땀, 현기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불안정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배도 고프고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당뇨병으로 인해서 혈당을 조절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혈당을 꼭 측정하셔서 그것이 저혈당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혈당일 때는 환자분이 대처하실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우선 측정을 하시고 혈당이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당질을 섭취하고 15분 뒤에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단백질 많이 들어있는 것은 달아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겠지 생각하시지만 이제 초콜릿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스라든지 설탕보다는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없고요. 그래서 설탕 한 큰술이나 요구르트 한 개, 그 다음에 사탕 3-4개나 주스 4분의 3컵 드시고 15분 동안 쉬셨다가 다시 측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다닐 수 있으신 건 사탕이라든지 각설탕 그 정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해서 계실 때는 이제 혈당 측정하시기 바로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사를 적게 하시거나 거르시지 마시고 이제 식사와 약물 요법 간의 균형을 맞추고 오늘 운동을 많이 했어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 맞는 분이라 그러시면 인슐린 조금 줄여서 맞으시고 그 약도 조금 줄여서 투여하시는 게 이제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도 그게 이제 환자 뇌시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혈당이 20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목이 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밤에도 깨셔가지고 소변을 보러 가시기도 하시고요. 한 350 정도 되시면은 이제 입맛도 없고 한 500 정도 되면은 이제 근육 경련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시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혈당으로 인한 혼수는 보통은 이제 그냥 잘 오지는 않고 인슐린을 맞는 분이 인슐린 안 맞거나 가장 흔한 경우에는 이제 고령이신 같은 경우에 염증이 생기는데 염증이 생기면 환자분이 밥을 드시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혈당성 혼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때는 그 치료율이 높기 때문에 그 혈당 높아지기 전에 이제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연령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염증에 의해서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염증이나 외상이 생겼을 경우는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급성합병증, 저혈당과 고혈당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만성합병증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보면 이제 망막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콩팥병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 신경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 2년에 한 번은 안과 검사를 받으셔서 방광병증이 있는 건 아닌지 더 진행하지는 않는지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혈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병증이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 정상인의 심이고 이제 심부전 말기 환자분의 콩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콩팥으로 이제 투석받는 분의 많은 분이 당뇨병을 해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매년 소변 검사를 하셔서 소변에서 알부민료가 나오지 않는지 또 콩팥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혈액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당뇨병을 한 신증 또한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이제 당뇨병 신증이 더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누웠다가 내가 갑자기 앉았더니 많이 어지러워 그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증상은 환자분이 발바닥이나 손끝이 너무 아파 그러시면서 그게 더 밤에 심해지는데 이제 저리고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 그렇게 하는 분이 오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당뇨병을 해서 신경병증이 생겨서 그런 분이 많으시고요. 혹은 4살이 4살 같지 않거나 장갑을 낀 것처럼 이제 감각이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는 당뇨병 때문에 신경병증이 생겨서 그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리론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도 있지만 증상은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것도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잘 조절하셔야 되고 음주라든지 흡연 그게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연, 금주가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족부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족부 합병증이 잘 생기는 거는 감각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혈류가 감소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은 내 발이 다쳐도 다친지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을 그래서 매일매일 잘 관찰하셔서 발에 이제 그 부종은 없는지 발적은 없는지 진물은 나지 않는지 매일매일 잘 관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물에 잘 씻고 건조하면 습성 크림으로 마사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이 너무 시려 하셔가지고 이제 난로에다가 이제 발을 대시면은 화상 입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열도 가하지 마시고 발톱 목욕 후에 이제 일직선을 깎으시면 되는데요.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으로 인해서 말초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걸으실 때 이제 전투 걸으시거나 다리가 아프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금연하시는 것도 족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형당뇨병은 보통은 증상이 없고 그 진단은 언제 받았는지 당뇨병이 생긴 시점이 꼭 진단 시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받는 즉시 거기에 대한 합병증 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혈당이 높다 그랬는데 왜 병원에 왔더니 안과에 가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당뇨병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받는 즉시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원사병증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는 모든 분이 다 하시는 건 아니신데 이제 가슴 흉통이 있는 경우는 꼭 하셔야 되고요. 심전도에서 이상이 주변에 있을 때도 검사를 하셔야 되고 당뇨병이 정상 범위 혈당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당뇨병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연이라든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그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연구에서 혈당을 잘 관리했더니 당뇨병을 인한 합병증이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합병증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첫 번째가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환자분은 혈압을 얼마나 관리를 해야 될지요. 당뇨병은 이제 목표 혈압을 수축기는 140 미만으로 유방기는 85 미만으로 하는 게 조절 목표인데요. 오늘 혈압을 쟀더니 130이다. 나는 혈압이 120, 80이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130 높지가 않을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140에 8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이득은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동반된 당뇨병 환자분에서는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조절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성으로 해서 이상 지질 혈증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 높으면은 이제 중성지방도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도 감소가 되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지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나는 당뇨병이라고 해서 병원에 왔더니 갑자기 벼락간 그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면서 약을 주더래서 내가 당뇨병도 있고 지금 그 고지혈증도 있다고 해서 이제 그 실망하시고 가실 경우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는 것은 있다기보다는 당뇨병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상인보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 1차 목표는 나쁜 콜레스테롤 100 미만 조절하는 게 목표고, 하지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의 이제 고위험의 당뇨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70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나쁜 콜레스테롤 정상 범위가 얼마길래 나한테 이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는 그렇게 하시는데, 정상 범위가 어떻다기보다는 환자분의 이제 위험 요인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제 개별화되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인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 납작물 같은 경우는 4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적인 목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다른 플라빅스 같은 혈소 환자를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셨는데요.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 목표는 어떻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약물과 인슐린, 운동요법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당뇨병은 내가 혈당 당화혈색소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얼마가 정상이라고 물어보십니까? 정상은 당화혈색소 5.6%까지가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5.6%까지 만드는 게 조절 목표는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는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6.5% 아래로 조절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6.3%라고 해서 높은 것은 아니고 6.3%면 조절 목표대로 혈당 조절 잘 되시는 거고요.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개별화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저혈 6.3% 했더니 저혈당 너무 자주 와. 그런 경우에는 혈당 목표를 조금 더 완화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1형 당뇨병인 경우에 당화혈색소를 7% 미만으로 조절하는 게 목표고, 근데 환자분이 고령이 되실수록 저혈당이 생겨도 그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당화혈색소가 7.1%라고 해도 조절이 그래도 잘 되십니다.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연령이 높으신 경우에는 연령이 높고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혈당 조절 목표 조금 더 완화해서 조절하기도 합니다. 혈압 조절 목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40에 85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 100 미만인데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됐을 경우에는 70 미만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이 있어서 나는 어떤 약물을 먹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약물 기전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약물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거고 이제 가장 그리고 그 포도당에서 그 당이 만들어지는 포도당이 그 합성을 막는 약물도 있고 인슐린 정성을 개선시키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막으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이 환자분의 개별화에 따라서 신기능이라든지 환자분이 지금 이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고 처방을 받게 되실 거고요. 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약제 치료의 권고사항인데요. 이제 보통은 메폴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약물은 메폴민입니다. 이제 병원에 갔더니 큰 알약, 흰색깔 약, 그 약을 이제 많이 드셨을 건데요. 그게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이제 환자분이 혈당 조절 목표에 잘 도달하지 않을 때는 이제 뭐 눈사람 모양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한 뭐 빨간 약이라든지 그렇게 추가해서 주실 건데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마다 다 그 가진 질환에 따라서 이제 약물을 개별화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든지 이제 신부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개별화되어서 약물이 처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에도 이제 보험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 세 가지 약물까지가 보험이 되고요. 그 이상을 초과한 경우에는 혈당 조절이 안 된 경우에는 비보험으로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이제 다형경화가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분비는 되는데 인슐린을 잘 일을 하지 못한다,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처음에는 인슐린이 저항성이어서 인슐린 분비는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췌장이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나중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인슐린은 처음에 이제 그 1921년에 그때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최초에 이제 인슐린 치료를 받았더니 이제 이렇게 그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슐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도 있고 하루에 3번 맞는 인슐린도 있고 이제 하루에 2번 맞는 인슐린도 있을 건데요. 초속효성 인슐린은 이제 식사 직전에 맞게 되시는데 4시간 정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하루에 한 번 맞는 인슐린은 이제 뭐 란투스나 트레시바, 레버미어 같은 것을 투여하시게 되는데 하루에 이제 이렇게 피크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간대 없이 하루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종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인슐린 분비라든지 하루에 몇 번 맞으실 수 있는지
인슐린이 얼마큼 요구되는지에 따라서 인슐린 처방되게 되고요. 그래서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에 내가 너무 혈당 조절이 안 돼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비랑 당뇨병인 경우에 인슐린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임신하셨을 때나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형 당뇨병으로도 그 경구혈당 강화제를 이제 최대한 썼는데도 혈당 조절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간이라든지 신기능 부전이 동반되었을 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뭐 설사하신다 그런 경우는 못 쓸 테니까요.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도 인슐린 치료에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받는 것이 꼭 최후의 수단이다 그런 건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뇨병의 인슐린 치료는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 혈당이 너무 높고 환자분이 다음 물도 많이 드시고 소변도 많이 보시고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한데 당화혈색 속도 많이 높다.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인슐린 맞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먹이약을 썼는데도 혈당 조절 잘 안 되는 경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시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은 이제 전복이라든지 채소, 우유, 콩류, 과일, 미적분 등의 식품으로 드시는데요.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제 식이요법은 이제 한 번쯤은 교육을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경우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이랑 교육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 당뇨병선 심증이 동반한 경우에도 초기부터 엄격하게 그렇게 단백질의 제한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고단백질 섭취는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이제 줄이시는 것이 공고가 되고 소금도 하루에 2g 이내로 드시는 것이 공고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150분 정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하시는데요. 근데 공복에 하시는 거는 그렇게 공고되진 않아서요. 공복에 하시면 저혈당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그때 운동하시는 것이 저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 이상 저항성 운동을 하시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의 혈당을 측정하시고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약제를 줄이시거나 운동 전에 간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픈 날은 이제 환자분이 식사를 안 하셔도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꼭 혈당을 측정하시거나 적절하게 아프신 거에 대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픈 날 몸이 불편하신 날일수록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하시고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제 식사하실 수 없을 때는 물이라든지 전해질이 포함된 이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번 당뇨병 약을 먹었는데 평생 먹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시면은 당뇨병을 해서 내가 이 약물을 먹어서 내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니고 당뇨병을 하거나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혈당이 높아서 소변에 가서 당이 나와서 만성화되는 것을 당뇨병이라 하고 당뇨병은 만성질환이거든요. 한번 내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는 거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을 평생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요.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운동요법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식이요법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약물을 치료하다 보면 약물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식이요법만으로 혈당 조절 잘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꼭 평생 드셔야 된다 그런 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이요법이라든지 이제 운동요법으로 잘 안 드실 때는 약물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시면은 이제 건강한 삶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고 혈당 조절 안 하시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합병증이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정상 혈당 유지를 통해서 급성 만성 합병증 예방이 조절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 잘 듣고 가셔서 혈당을 앞으로 이제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주위에서 이제 혈당에 대해서 검사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러시면 매년 검사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고드리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